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학의 정서 공통수학 1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공부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공부에 비해서 고등학교 공부가요, 많이 다릅니다. 중학교 공부에서는 단순히 어느 정도 연산에 대한 어떤 연습이 좀 줄을 이뤘다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사고에 대한,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익혔다라는 전제 내에서 사고력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특히나 수학이 약한 친구들일수록, 중학교 때 수학이 약했던 친구들일수록 고등학교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공부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면 헉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습 밀도가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5단원에 걸쳐서 공부할 걸 고등학교에서 한 단원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개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확인해 보는 개념 확인을 하기 위한 문제를 푼다라고 보셔야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개념 학습할 때 큰 낭패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학의 정석은 그런 개념 학습의 영역이고요. 이 개념 학습이 끝나면 이제 좀 수학에 대해서 좀 특출난 친구들은 유형 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형 학습을 하면 머리가 굳어요. 예, 다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유형 학습 없이 바로 사고력 학습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가 수학이 좀 중상위권까지다, 하위권에서 중상위권까지다 그러면 개념 학습을 마치고 나서 유형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학습이 끝나고 나서 사고력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들 학습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그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연구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공부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연구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다항식이 무엇인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연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수학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수 또는 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수 또는 식을 변형할 수 있는 연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항식과, 그러니까 수화식과 그리고 연산, 대상과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논리 구조를 우리가 탐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을 공부할 것이고, 연산, 기본 연산 뭐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핵심 단원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고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서 좀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여기서라도 잘 들으세요. 여기서도 이제 기초부터 아주 꼼꼼하게 체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배운 것을 익히는 거 있죠? 배운 거를 익히는 거에 대해선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정의적인 학문입니다.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해요. 이 정의가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약속은 뭐 하는 거죠? 암기하는 거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 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전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너무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예,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수시로 보셔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서 장기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 단항식. 단항식은 뭘까요? 단항식. 또 다항식. 그 다음에 항, 개수, 동류항.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책에 예제에 나왔듯이 3분의 2 x제곱 y라는 것은, 자, 여기는 많은 것들이 축약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곱셈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얘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3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곱골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즉 얘는 곱골로만 연결되어 있죠. 곱골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문자 또는 숫자의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 뭐라 부른다?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거요. 2x의 제곱 y 플러스 루트 3 x제곱 y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써있죠. 먼저 여기까지만 써볼까요? 이렇게 써있을 때 얘는 단항식이죠. 얘도 뭐예요? 단항식이죠. 단항식과 단항식을 더했으니까 얘는 이항식이 되는 거예요. 항이 두 개인 식. 이항식. 자, 그리고 뒤에다가 또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을 하나 더 붙이면, 하나 더 붙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항식이 되는 거예요. 3항식. 또 붙으면 뭐가 될까요? 4항식이 되는 거예요. 4항식. 4개짜리 식. 항이. 단항식이 4개인 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건 단항식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한 식입니다. 연결한 식을 우리는 2항식, 3항식, 4항식 이런 식들을 합쳐서 단항식이라고 부르고요.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단항식도 다항식이고 2항식도 다항식이고 3항식도 다항식이고 4항식도 다항식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걸 좀 주의해 줘야 되냐면 x분의 3y의 제곱은 3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x분의 1이죠. x분의 1이죠. 자, 근데 이렇게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 분모의 문자가 있는 경우는 단항식,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면, 분모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니니까 단항식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수는 나중에 배우는데요. 얘는 분수식이라 불러요. 분수식. 그래서 다항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자, 또한 2분의 1 xy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x 이렇게 썼을 때 어디요?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와 있으면 얘도 다항식이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배우는데요. 무리식이라고 배워요. 무리식이라고. 그러니까 분모와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다항식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아시겠죠? 나중에 따로 다시 정리할 거예요. 분수식이라는 말과 무리식이라는 말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항은 뭘까요? 항은 식을 다시 한번 아까 것들을 불러올까요? 아까 것들을 다시 써볼까요? 그냥 써볼까? 2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플러스 5y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항이라는 건 이렇게 단항식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요. 항이라 부르고요. 개수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죠.
x제곱의 개수라고 부르죠. 그럼 x제곱이 있는 녀석을 찾으세요. x제곱 여기 있죠. x제곱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요. 여기서 x제곱이 있는 녀석에서 x제곱을 제외한 2y의 세제곱이 x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x의 개수는 뭐예요? 다시 x를 찾으세요. x. 이거 x제곱이 아니야? 여기 x 있네요. 자, 여기 x 있네요. 여기 x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x를 제외하면 뭐가 남죠? 3y제곱 플러스 4가 남죠. 그럼 얘가 개수예요. x의 개수인 거예요. 얘가 x의 개수가 된다. 아시겠죠? 동류항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x의 개수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항과 이 항을 우리가 합하게 되죠. 동류항. 같은 항이라는 거예요. 같은 항. x의 개수, x에 관한 동류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내림차순 좀 조금 이따 해볼까? 일단 요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다항식 항계수 동류항 요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요번에는요. 하나의 그 식을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떤 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현재로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면 포인트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x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x를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x가 제일 큰 거부터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y세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x에 대한이란 말이 붙으면 x에서 제일 높은 차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4차식이라고 불러요. x에 대한 4차식이라고 부르고요. x에 대한 4차식이라고 부르고요. x의 4승의 개수는 1. x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y 세제곱. 그쵸? x 세제곱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세제곱 개수는 0인 거예요. 자, 여기 x의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인 거예요. 자, 그리고 x에 대한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모두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y제곱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y에 대한이라고 할게요. y에 대한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y가 제일 높은 거 y 세제곱부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x제곱 y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y에 대한 y의 최고차가 몇 차예요? 3차죠. 3차식이에요. y에 대한 3차식.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4차식인데 y에 대한이라고 얘기하면 3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y의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x의 제곱. y 제곱의 개수는 1. y의 개수는 0. 자, 그리고 y가 없는 이 녀석을 뭐라 불러요? 상수항이라 부르고 상수항이 x의 4승이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요번에는 xy에 대한이라고 물어볼게요. xy에 대한 요번에는 문자 두 개를 주목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xy를 합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놈. 얘 4차, 얘 2차, 3차니까 얘 5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5 x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4차씩 쓰고 그 다음에 2차씩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뭐라 부르냐면 xy에 대한 5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5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4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y 제곱의 개수는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항식이란 얘기를 하면 어떤 문자에 대한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 다항식을 쳐다봤을 때 어떤 것은 문자고 어떤 것은 문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한테 어떤 P라는 녀석이 주어졌어요. 자, 2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에서 제일 높은 건 x제곱이죠. 그래서 2x의 제곱 그 다음 x가 있는 놈들 2차식 했으니까 1차식 해야 되죠. 3y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x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머지는 3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차식, 얘가 1차식,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x 얘와 얘를 갖다 뭐라 불러요? 동류항이, 동차식이라 부르고 얘네들을 합체해서 한마디로 써주는 게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쓰는 걸 뭐라 부르냐면 내림차순 정리라고 쓸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거꾸로 쓰면 오름차순인데 오름차순은 주로 증명할 때 많이 써요. 증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쓴다. 그럼 얘를 y에 대한이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y에서 제일 높은 건 여기 3y 제곱 있죠. 3y 제곱. 그 다음에 y의 개수. y가 있는 놈 중에서 y를 제외한 놈 3x. y가 있는 놈 중에서 y를 제외한 놈 플러스 4를 y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y가 없는 놈들 2x의 제곱 y가 없는 놈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y에 대한 3차식. y의 제곱의 개수는 3. y의 개수는 3x 플러스 4. 상수항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한테 그러면 2차식, 3차식, 4차식 쓰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러분들 만약에 2차식 쓰세요. 그러면 임의에 관한 2차식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는데 얘는 2차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a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란 말을 해야지 얘는 2차식이란 말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이하의 식이에요. 2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2차식이냐 2차 이하의 식이냐가 결정이 돼버려요. 이런 거 갖고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3차식은 어떻게 표현해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3차식이고 3차 이하의 식은 그대로 요 녀석만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a가 0이 아니다란 말만 생략하면 얘는 3차 이하의 식이란 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요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봐볼까요? 우리 교재 9페이지에 보기 1번 봐볼게요. 보기 1번. 자, P라는 녀석이 주어졌어요. P라는 녀석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y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6. 딱 길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P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래요. 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가 제일 높은 게 누구죠? x 3차식 3차식 제일 높아요. 그럼 3차식 얘 하나 있죠? 그래서 4x의 세제곱. 자, 제곱. 그 다음 제곱 가야 되죠? 여기 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 여기 있네요. 또 제곱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2y 제곱하고 뭐예요? 5y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차식은요. x가 하나 있는 거 요거 두 개 됐고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죠? 그래서 x를 제외한 3y 제곱하고 x를 제외한 마이너스 4로 x를 묶어주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의 개수, x의 개수.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x가 없으니까 다 상수항이죠. 문자지만 주목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y의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을 상수항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번에는 2번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하래요. 오름차순이에요. 이건 내림차순이었죠. 자,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y가 없는 것부터 상수항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자, y가 없는 거 얘 없어요. 얘 y 없죠. 그래서 4x의 세제곱. 또 y 없는 거, y 없는 거, y 없는 거, y 없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 y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됐고요. 요번에 y의 개수, y가 하나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2y. 자, 그 다음 y의 제곱 여기 있죠? 자, 또 y제곱 여기 있죠? 또 y제곱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y제곱의 개수는 y제곱을 제외한 2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요. y제곱. 그 다음 y세제곱은 요거 하나 있죠? 아, 두 개 있네요. 두 개. y세제곱은 그러면 5x제곱 플러스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y세제곱 이렇게 쓰면 오름차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얘는 y에 관한 3차식이고 y의 3차식의 개수는 5x제곱 플러스 1, y의 제곱의 개수는 2x제곱 플러스 3x, y의 개수는 2,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뭐다? 상수항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식을 쓸 때 여러분들 영혼 없이 쓰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쓰셔야지 수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항식 정리하는 걸 해봤으니까요. 간단한 연산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정리했으면 이제 다항식을 연산해야겠죠. 자, 첫 번째 연산의 기본 법칙. 연산의 기본 법칙.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뭐냐면요. A랑 B를 더한 것과 B와 A를 더한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교환해도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 B를 곱한 거랑 B, A를 곱한 것이 성립하죠. 그래서 합과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2-1이랑 1-2는 같지 않잖아요. 2 나누기 1이랑 1 나누기 2는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요. 결합 법칙이에요. 자,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은 뭐냐면 결합 법칙은 A랑 B랑 C를 더했을 때 이것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이게 A,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더한 것과 B, C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고 A를 더한 것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곱셈에 있어서도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괄호라는 것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의 우선순위를 뭐한다? 우선순위를 뭐하는 기호다? 무시하는 기호다. 무시해도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더하면 돼. 순서 상관없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덧셈과 곱셈에만 성립해요. 3번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인데요. 자, A, B 플러스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서서 배웠지만 이 녀석을 요렇게 전개해 주죠. 그쵸? 그래서 A, B 그리고 A, C를 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는이란 견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성립한다는 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묶어주냐?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우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B 플러스 C가 보이죠? 그럼 가로 B 플러스 C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AC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다 익히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그 원리를 지금 다 까먹은 상태인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보기 1번 보면서 우리가 3A 플러스 B랑 2A 플러스 B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제 막 연습이 됐기 때문에 막 푸는데,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요식을 그 다음 식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쓰죠? 3A 플러스 B 플러스 2A 플러스 2B죠? 그럼 도대체 이 식이 같은가에 대한 생각은, 자, 얘랑 얘가 같은가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면 이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2B로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연산이 분배 법칙이라고 했고, 덧셈과 곱셈에선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가로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2B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하기 위해서 이 B랑 2A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2B라고 쓰는데, 그러면 B 플러스 2A랑 2A 플러스 B랑 같아야지 되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린 이미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뭐라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교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3 플러스 2A, A가 3마리 있는 것과 A가 2마리 있는 것, 공통으로 뭐가 보여요? A가 보이죠? 그러면 A의 개수를 따로 뽑아주고 A로 묶어주고요. 여기도 B가 있죠. B의 개수를 1 플러스 2로 잡고 B라고 잡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3A 플러스 2A가 3 플러스 2A인 것과 B 플러스 2B가 1 플러스 2B인 것은 뭐예요? 분배 법칙이죠. 얘도 분배 법칙.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덧셈이죠. 그러니까 5A가 되고 플러스 3B가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연산의 기본 법칙은 뭐죠?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사용됐고요. 교환 법칙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사용됐죠? 분배 법칙이 사용됐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사용됐죠.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사용됐나요? 결합 법칙 어디서 사용됐죠? 결합 법칙. 아, 여기서 사용됐네요. 가로가 등장했죠. 가로가 등장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여기 뭐예요? 결합 법칙. 요걸 결합 법칙으로 봐야겠네. 결합 법칙. 왜냐면 가로로 묶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합체했으니까 이게 분배 법칙. 이 순서대로 지금 연산이 진행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덧셈 뺄셈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덧셈 뺄셈. 자, 덧셈 뺄셈. 요번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덧셈 뺄셈 할 때 기본이 뭐죠? 일단 정리해야 돼요. 정리.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도 요리를 다 하고 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식이 등장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게 이제 상 차린 거예요. 상 차린 거고요. 이제 상을 차려놨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정리에 있어서 연산인데, 연산할 때 정리를 할 때도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2번 봐볼까요? 보기 2번. 자, 우리한테 P라는 녀석을 줬어요. 5x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줬고요. 자, Q라는 녀석을 줬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xy제곱. 그랬을 때 1번 P 플러스 Q를 구하래요. P 플러스 Q를 구하래요.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요. P라는 녀석을 씁니다. 5x의 제곱 y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라 쓰고요.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밑에다 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x제곱 y가 있나 보세요. x제곱 y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y제곱 있나요? y제곱. y제곱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y제곱을 쓸게요. 동류항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x세제곱 있죠. 여기 x세제곱 여기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x세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쓴 거 나머지를 2xy제곱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두 녀석을 더하시면 좌변은 P 플러스 Q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5x의 제곱 y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2y제곱하고 3y제곱 뺐으니까요. 자, 그 다음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y제곱. 요렇게 우리가 덧셈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요번엔 좀 다른 게 우리한테 좀 복잡하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봐보시면요. P-3Q래요. 고민하지 마세요. P는 일단 그냥 쓰시고요. 5x의 제곱 y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q를 쓰세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잠깐 써주면 마이너스 3q란 녀석의 정체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6xy 제곱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동류항에 맞게끔 씁니다. x제곱 y가 안 보이고요. y제곱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9y 제곱. 그 다음 x세제곱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마이너스 6xy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P-3Q를 더했죠. 좌변은 P-3Q가 된 거고요. 우변은 그대로 5x의 제곱 y 그 다음 2y제곱 9y제곱 더했죠. 그래서 11y제곱. 그 다음 2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xy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 놓고 뭐 내림차순 정리를 x로 하든 y를 하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여기서는 x, y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 편의상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게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요. 익숙해지시면 지금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수가 발생합니다. 자, P 플러스 Q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요 x제곱 y 여기 안 보이네. 그래서 그 자리로 쓰고요. x제곱 y 여기 밑줄 밑줄을 왜 걷겠어요? 예, 요건 내가 계산한 거야 뜻이죠. 그 다음 플러스 2y제곱 y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세제곱 그래서 더하니까 플러스 3x 세제곱 그 다음 없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2xy 제곱 되고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3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2x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p 마이너스 3q라고 쓰고 p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3q는 한번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암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곱셈 나눗셈보다 덧셈 뺄셈을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착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집중력 부족이고 잘못 보는 거에 대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Q란 대상이 있으면 마이너스 3Q를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더해주세요. 자, 그래서 5x의 제곱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5x 제곱 y 2y 제곱 여기 있죠? 그러면 2y 제곱하고 9y 제곱 더해서 11y 제곱. 그 다음 2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y 제곱. 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예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 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6x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1y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좀 잘 길러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기본 문제, 이제야 기본 문제 1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기본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문제 1-1번입니다. 자, 우리한테 다항식 AB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식을 계산하래요. 자, 이거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많지 않고요. 정말 소수인데요. 그 소수가 대부분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에요. 왜? 실수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겸손한 자세로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A는 뭐죠? x제곱 y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이라 쓰고요. B는 뭐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동류항에 맞춰서 쓸 거예요. 2x 제곱은 x제곱, 2x 세제곱은 여기다 써야 되겠죠. 2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안 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y 세제곱 쓸 거고요. xy 제곱은 어디 있어요? xy 제곱 안 보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3xy 제곱 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C는요. C는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y 제곱 여기다 쓸 거고요. 그 다음 x제곱 y 여기 있네요. 맨 앞에 x제곱 y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쓸 거고요. x세제곱 요 라인에 있죠. 마이너스 x세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2y 세제곱 y 세제곱은 여기 있죠. 그래서 플러스 2y 세제곱 이렇게 써서요. 다 더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3y 제곱. 자, 2x 세제곱, 2x 세제곱 하니까 얼마예요? 얘는 3x 세제곱 되죠. 3x 세제곱 되죠. 자, 그 다음 빼면 얼마예요? 플러스 y 세제곱 되죠. 그 다음 플러스 2xy 제곱 되죠. 자, 지금 3x 세제곱 2xy 제곱 그 다음에 3x 세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에 2xy 제곱 나왔고요. 얘가 지금 뭐였어요? 문제를 제가 잘못 썼나요? 마이너스 x 제곱 y 이건 없어졌고 3xy 제곱 a는 3x y 세제곱인데 제가 지금 제곱으로 썼어요. 그쵸?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그쵸?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열로 가야 되죠. 열로 옮겨서 플러스 3y 세제곱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4y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거 없어진 거죠? 예, 없어지고 다시 봅시다.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얼마예요? 3x 세제곱 플러스 4y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맞죠? 2x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쓰다 보면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방식의 계산법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제가 이런 계산을 잘 안 해요. 제가 만든 계산법을 주로 써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최고차 x를 생각해 봅시다. 한 문자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임의로. 그러면 x 세제곱부터 보이죠? 여기다 x 세제곱, x제곱, x의 1승, 그 다음에 상수항인 x의 0승까지 표현하고요. a라고 쓰면요. 자, 개수만 쓴 거예요. x의 세제곱 개수 얼마야? 2. x제곱 개수 얼마야? y. x개수 얼마야? 없어. x제곱, x의 제로, 그러니까 상수항 얼마야? 3y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b도요. b도 세제곱계수 얼마야? 2. 제곱계수 얼마야? 없어. x의 1승계수 얼마야? 3y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써요. C는 x 세제곱계수.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얘는 x계수죠? x계수니까 마이너스 y제곱. 얘는 제곱계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얘는 세제곱계수죠? 마이너스 1. 얘는 상수항이죠? 2y 세제곱. 자,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 얼마예요? 3. 3x의 세제곱. 얘는 없어지죠. 얘는 플러스 2y의 제곱. 얘는 플러스 2y의 미안. 요 가운데가 더하면서 x계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y 제곱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4y 세제곱. 그래서 3x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4y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x제곱, 세제곱, 이 x 녀석이 많이 돌아다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개수만 요 표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실 때 보통은 헷갈려서 틀려요. 뭔가 잘못 보거나 연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틀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요번에는 x의 세제곱, x의 제곱, x의 1승, x의 0승에서 얘를 구해볼게요. 자, a는 뭐죠? a,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y, 그 다음 상수항 3y 세제곱, 그 다음 얘는 x의 세제곱 개수는 2.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 가세요. 그럼 얘는 세제곱 개수잖아요. 마이너스 2. 자, 얘는 플러스 세제곱 개수. 이거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y 세제곱. 얘는요. 마이너스 3x y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차식 개수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빈칸은 0으로 채우세요. 자,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 그러면 2xy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y의 세제곱. 자,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 귀찮아 보이지만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습관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x의 개수죠. 2y 제곱. 2y 제곱. 자, 얘는 x제곱의 개수죠. x제곱 빼고 2y. 자, 얘는 세제곱 개수죠. 2. 얘는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4y 세제곱. 자, 더합시다. 더하면서 개수 처리할게요. 이거 없어지니까 2x의 세제곱. 자, 더하니까 플러스 3x제곱 y가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xy 제곱이 되고요. 얘는 다 더하면 0이 되네요. 그쵸? 0이 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유제 1-1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예, 여기서 덧셈-뺄셈에 대한 완벽한 훈련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 단련시켜 놓으세요. 여기서 실수하면 앞으로도 계속 실수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